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고려 한시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에요. 고려시대 때 정지상이라는 문인이 지었다고 그 문인이 소년 때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거든요. 한자로 지어진 한시고요. 송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송인, 보내의 송, 사람인, 님을 보내는 노래, 이별 노래인데 이 정지상이 소년 때 지었던 이 노래를 부병루라는 곳에 고려의 누각이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서 가면서 이 시를 읽어보고 뭐 막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동강가에서 부른 이별의 정한. 선생님이 정말 이별의 정한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대가요, 공모도화가 황조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아주 많은 작품들이 우리 문학의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송인이란 작품 역시 그 이별의 정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한시거든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중국의 사신들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본문 상세 점검 확인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위에 쪽에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한자를 못 읽는 거지. 잘 모르니까 이 한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글로 풀어놓은 거고요. 사실은 원문은 그 밑에 있는 한자들이에요.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요 한시고요. 자, 3번 문제를 그래서 먼저 보실게요. 이 시의 종류는 한시 중에서도 칠언절구입니다. 여러분 한시를 우리가 배울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절구, 또 율시, 배율 이런 형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절구는요. 자, 줄을 세보는 거예요. 줄. 여러분 한자를 보면 총 몇 개의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줄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네 줄짜리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한시의 형식 중에서 절구라고 이야기한다. 8줄? 율시라고 이야기한다. 율시의 8줄은 4줄은 절구, 율시 8줄, 배율은 16줄. 네, 이렇게 한시가 좀 형식이 나눠져 있다. 우리나라 시에서는요, 절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율시,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절구가 될 거고요. 7언은 한 줄에 있는 한자의 개수예요. 여러분,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보면, 우헐, 장제, 초색다. 글자 개수 몇 개? 네, 세 보셨어요? 네, 7개죠. 글자 개수가 이렇게 7개니까 7언절구 이렇게 한시의 형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시의 글자 개수가 5개였다. 그러면 네, 5언이 되는 거고 4줄이다. 절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거 가지고 출제할 때 이렇게 장난처럼 내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쑥 그냥 이렇게 선택지가 쑥 지나가게 7원 율시야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럼 이거 율시 맞나요? 아니죠? 절구죠. 그런 것들 좀 단어 하나하나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한자는 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글 가지고 내용 이해 한번 해볼게요. 보시겠습니다. 비겐 긴 두 개의 풀빛이 고운데. 자, 비가 겠죠? 그리고 싱그러운 공기 속에서 풀빛이 막 나는 파래, 나 파랗파랗해 막 이러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 강의를 영상을 계속 열심히 보아왔던 친구들은 이 순간 떨려. 왜? 자연의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자연의 플러스가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의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죠. 뭘 부각하기 위해서? 인간의 비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풀빛이 너무 아름다운데.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시죠. 승구. 남포는 지명이에요. 대동강에 있었던 지명. 남포에서 님을 보내며 송인이라는 작품 제목 여기 있네요. 님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네, 역시
인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인간의 부정적 현실 마이너스 나왔죠. 대조가 사용이 된 거예요. 기구와 승구 사이의 대조. 그걸 통해서 인간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사용이 됐다. 네, 이별의 슬픔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정구와 결구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나니. 네, 이렇게 전구와 결구를 보면요. 여러분, 전구, 결구, 기구, 순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네 줄짜리는 항상 어떻게 나누는 거다? 기, 승, 정, 결 이렇게 나눠진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전구와 결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전구, 결구를 보면 여러분 인과관계가 좀 나타나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결과가. 이 세 번째, 네 번째 행을 좀 보세요.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르려나. 이게 결과예요. 결론. 대동강물은 마른다, 마르지 않는다? 설의적 의문이죠? 네, 어떤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르려나? 절대 마르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대동강물 마르지 않아. 결론. 이유는? 네, 이유는 마지막 행에 있어요. 이별의 눈물을 내가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잖아. 그러니 대동강이 어떻게 마르겠어? 내가 눈물을 막 쏟아가지고 물이 불어났는데 대동강 물이 마를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와 결구는 인과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거죠. 표현법으로 친다면 도치법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리법 아까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표현법도 보여요. 과장법도 확인이 되죠? 아니 도대체 눈물을 얼마나 쏟아야 돼? 눈물을 얼마나 쏟아야지 대동강물이 넘실넘실 되고 막 마를 리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전체 시에는 표현법이 총 몇 개가 쓰였다? 4개의 표현법이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장, 도치, 서리, 대주. 네, 확인되셨죠? 네, 한시 자체를 보면 이제 대구 문장들도 보이는데요. 본문 상위로는 우리 한글로 풀어놓은 상으로는 이제 대구 문장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시죠. 이 시에서 부각되고 있는 심상은 여러분 첫 번째 행의 풀빛 무슨 색? 푸른색. 마지막 행의 푸른 물결, 푸른색. 자, 색채의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시각적 심상. 우리 자꾸 색깔이 생각이 나는 거죠. 시각적 심상이 부각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이 작품의 남포는요. 구체적인 대동강의 지명인 동시에 중국의 시인이었던 구런이 이별의 공간으로 사용한 뒤에 그 이후의 시인들이 남포하면 그냥 이별의 공간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해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리해 봅시다 라는 게 7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그냥 대동강이란 우리의 강가에 있는 구체적 지명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구체적 실체를 가진 공간으로 화자의 슬픔을 훨씬 생생하게 우리 공간이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한 배경이 지닌 고유성을 살릴 수 있어서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문학에서 공식 같은 거죠.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게 되면 뭐가 부각이 된다? 향토성이나 토속성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문학적인 공식이에요.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관습화된 표현으로 이해할 경우에는요. 독자들이 그 관습적인 상징성을 이미 알고 있는 양반 독자들이나 우리가 이제 구런이 이렇게 공간을 사용했어라는 걸 알고 있는 독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시의 정서를 이 관습 속에서, 이 습관 속에서 보다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있다? 중국의 지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구런은 중국 시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성, 구체성, 향토성은 좀 없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한시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구조 네 줄짜리니까 기승전결의 구조였다. 또 이 한시가 어떤 이제 시상전개 방식을 좀 굉장히 많이 갖냐면요. 성경우정의 시상전개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부분에 경치를 묘사해주고 뒷부분에 그 경치에 대한 자기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 같은 경우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위에 두 줄, 기구와 승구가 묶여서 선경, 전구와 결구가 묶여서 후정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는 그 선경과 후정이 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기의 서경, 경치 얘기했죠. 풀빛이 곱다. 그리고 승구의 서정, 자기 정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기 정서. 그리고 전구에 다시 서경, 대동강물이 넘실대는 거, 경치 묘사해주고, 마지막 결구에 자신의 정서, 이별의 눈물을 보태고 있다라는 자기 정서. 이렇게 서경, 서정, 서경, 서정 이렇게 교차되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요. 3구와 4구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핵심 정리, 또 작품 구성,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모두 다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한시잖아요. 한시에는 우리의 고유시, 우리의 고전 시가 중에 우리의 고유시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글로 쓰여져 있는 시가들은요, 보통 음보율과 음수율로 율격을 만들어내거든요. 운율을 만들어내는데 한시에는 그런 음보율과 음수율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요, 아분자들이 있어요. 아분자가 뭐냐면요, 시행의 가장 마지막 글자들을 동일한 음운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절구 같은 경우는요, 2구랑 4구, 다시 말해서 기승의 승구, 전결의 결구, 승구와 결구에 동일한 음운을 써주거나 1구에도 때로는 1구, 기구에도 동일하게 음운을 써줘서 그 동일한 음운을 맞춰줌으로써 유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분자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한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구의 제일 마지막에 마늘 다자가 쓰여 있어요. 마늘 다에 아라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마늘 다자잖아요. 다 중에 디귿 빼고, 그 다음에 승구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노래 가자예요. 가. 그러면 여러분 역시 여기에도 승구에도 기억 빼고 어떤 음은 아가 쓰인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정구에는 제일 마지막 글자가 다할 진짜예요. 걔는 빼고 결구 보세요. 마지막 글자를 보면 결구 마지막 글자가 물결 파자예요. 파. 그럼 역시 피읍 빼고 어떤 음운이 확인돼요. 모음 아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칠원 절구인 이 송인이라는 이 시에서는요. 이 한 시에서는 아분자가 총 몇 개 쓰였다? 3개가 쓰였다. 마늘따의 노래가의 물결파의 파. 절구에서는 승구 결구에서 음운을 맞춰주거나 이렇게 기구, 승구, 결구에서 음운을 맞춰 써준다. 우리가 그런 거를 아분자라고 이야기하고 한시에서 운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인이라는 너무나 이별의 정한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 함께 표출했던 한시 한 편 여러분 오늘 확인하셨습니다. 잘 정리해 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